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두고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서로에게 사실상 이 결정을 떠넘기고 있는 양상이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지명자 꼬리표를 뗐습니다.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4시인가요? 정식으로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첫 일성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을 사랑하고 헌신해온 모든 당원들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이고요. 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정중하게라는 표현도 있지만 메시지는 비교적 간명하고 어찌 보면 정중하지 않았어요.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탈당을 권고하겠다. 탈당을 안 할 시에 당원 당규 바꿔서 출당 조치를 하겠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명되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꽤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 내외에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의견들이 갈리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조차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지 우리가 강요할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오늘 아침에도 밝혔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수서동에 있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요구를 하면 탈당해 주겠는데 자진해서 탈당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당내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이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참 당내 가장 그래도 어린 지금 나이가 적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대위원장 김용태 위원장이 결단할 동안 그동안 정치를 많이 했다는 분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비정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즉 가장 젊은 지금 비대위원장이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예. 반면에 선수가 5선, 6선 되는 사람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밑에 나가는 내용으로 보면 후보가 이 탈당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 아니냐라고 했더니 오늘 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다. 사실 오늘 그 신도림역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문수 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했었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김용태 위원장의 여러 말과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도 현장에서 했는데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가 안고 가겠다고 했어요. 성주 대변인. 네. 여기 보면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안 할 경우에 당원 당규를 바꿔서 출당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을 이기고 지고 떠나서 이 대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치르면 안 된다는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의 면면을 보면 석동현 변호사까지 영입을 해서 선대위에서 활동하잖아요. 예. 석동현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행 일정 예. 보면은 강명구 의원, 그다음에 이용 전 의원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대로 모셨던 사람들이 캠프에 예. 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첫 일성으로 강력한 의지를 천명을 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예. 제대로 된 발언이 나온 거는 같아요. 예. 그냥 탈당 공고가 아니라 탈당을 하지 않을 시에는 출당을 하겠다라는 조건부잖아요. 근데 다만 저게 국민의힘의 가장 막내 의원으로서 외로운 외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조차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캠프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그대로 있어요. 예. 친윤그룹에서 저걸 용납을 할까요? 외로운 싸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지금 이 일성
어떻게 지금 작용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뭐 정중하게 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가서 김용태 의원이 여러 가지 좀 탈당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를 얘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뭐 선거에 도움되면 뭐든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음 화면도 볼게요. 윤 전 대통령의 얘기. 뭐 따르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요구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렇다 할 반응은 없거든요. 결단을 안 하면 출당 조치하겠다. 그러면 출당 수준 오늘 압박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걸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강하게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야기한 대로 결과적으로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처리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 결정이 있고 7개월 뒤에 결과적으로는 강제 출당 조치가 있었는데 예. 그때도 탈당 권고가 있었어요. 근데 권고를 받고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홍준표 당 대표가 결과적으로는 강제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비상계엄 자체에는 반대를 했지만 탄핵에도 반대했었던 모습으로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지층에게 어필을 했었는데 이제는 8명 중에 1명이 아니거든요. 저희 당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 당의 반성과 보수의 쇄신을 보여줘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스스로 지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용태 의원이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날이 별로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강진애 변호사 말씀은 대선 후보와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조율은 됐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혹은 헌법재판소 이 과정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판결이 계속 8대 0이다. 저는 이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계엄은 부적절하다, 사과한다. 다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8대 0 된 거는 공산국가 같다. 장유희 변호사는 어떻게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나아가서 이거는 헌재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취약한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예. 사법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좀 놀라울 따름이고요. 기본적으로 헌재는 정치적 안정성을 좀 도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들 인터뷰나 어떤 회고록 등의 내용을 보면 나 하나 때문에 있는 법이 위헌이 되고 이런 부분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의견을 좀 모으는 방향으로 그래서 다수결로 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기를 거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공산당에 비유를 합니까? 이게 어떻게 공산주의일 수 있습니까? 아직도 철진한 이런 이념론, 공산주의자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 빨갱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그런 우리나라의 과거의 아픈 부분까지 환기하는 지도자는 과거에 갇혀 있습니까?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후보라는 걸 이런 인식과 이런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보면 이준석 후보도 아니 뭐 계엄에는 부적절하더니 현재 8대 0으로 공산국가를 공격하냐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 김용태 의원이 윤 전 대통령 관계를 끊기 위해서 탈당 요구를 하는 게 이제 외연 확장이지만 그렇다고 또 본인의 전통적인 지지층 눈치도 안 볼 수 없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조율 자체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공산국가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중국이나 북한에서 김정은하고 시진핑 주석을 탄핵하는 거 보셨습니까? 공산국가에서 어디 지금 주석이나 이런 최고 지도자를 탄핵을 합니까? 이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헌법재판소 이 탄핵을 보면 예. 전부 다 기각했지 않습니까? 왜 그거는 또 보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양성이 있는데 예. 그걸 마치 공산국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실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자꾸 이제 어떤 발언을 보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뭐 이 지금
이 특히 강성 어떤 이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중도 확장에 저는 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더군다나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거취 문제는 본인이 어렵더라도 그리고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저는 문제라 봅니다. 예. 이거를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떠넘긴다는 거는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당무소권을 갖고 있는 그 당의 최고 지도자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결정을 해서 그거를 뭔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선거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는 그렇지 않고 비대위원장은 또 그렇게 하고, 이게 양농작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책임 회피적인 그런 측면으로 비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그나마 지금 비대위원장이 용기를 갖고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예. 저는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계속 대통령의 뜻에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임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아마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에 첫 번째 각 후보들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혹은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확실히 돼야 여기에 대해서도 뭐 공격을 당하더라도 반박을 하고 뭐 맞불을 얻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